어떤 뜨겁고 큰 무언가가 제게 닿았습니다. 단단한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고 그는 어둠 속에서 딸의 이름을 낮게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명을 질러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잊고 지냈던 낯선 떨림이 다시 제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은희, 올해로 56입니다. 강산이 몇 번은 바뀌었을 시간 동안 제 인생의 시계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나 웃고 있는 남편을 보내고 저는 제게 남은 유일한 색채인 외동딸 지윤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제 젊음, 제 꿈, 제 모든 것을 지윤이의 삶에 물감처럼 풀어넣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지윤이가 반듯한 청년 민준이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세상의 절반을 떼어주는 듯한 시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사위 민준이는 흠잡을 데 없는 남자였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며 늘 바빴지만 그가 지윤이와 손주 서준이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따뜻하고 견고한 사랑이 담겨 있었죠. 과묵한 성격 탓에 살가운 말은 없었어도 주말이면 피곤한 기색 없이 아이와 놀아주고 묵묵히 아내의 곁을 지키는 모습은 제 텅 빈 마음에 든든한 기둥 하나를 세워주는 듯 했습니다. 딸의 가정이 행복으로 반짝이는 것을 보는 것이 제잿빛 삶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어느 눈부신 5월의 봄날, 지윤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마치 봄날의 종달새처럼 한껏 들떠 있었죠. 엄마, 나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여행 좀 다녀오면 안 될까? 결혼하고 정말 처음이야. 응? 애교 섞인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 가야지, 그럼.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야지. 그런데 서준이는 민준이 혼자 보기 힘들 텐데 제 걱정스러운 물음에 딸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하려고. 민준 씨는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회식이 있어서 엄청 늦는데 엄마가 하룻밤만 서준이 좀 봐주면 안 될까? 응, 제발. 딸의 부탁에 어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알았다, 이 녀석아. 엄마한테 그런 부탁을 뭘 그리 어려워하고 그래. 밥은 먹었니? 당장 갈 테니 걱정 말고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게 놀다 와. 전화를 끊고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하룻밤 입을 편한 옷가지와 혹시 몰라 챙기는 비상약 몇 개. 단출한 짐이었지만 마음만은 손주를 볼 생각에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딸의 집에 도착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자 익숙한 멜로디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자마자 작은 발소리가 토다닥거리며 제게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제 허벅지를 꼭 껴안고 올려다보는 작은 천사. 제 사랑스러운 손주 서준이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 아이를 번쩍 들어 품에 안고 솜털 같은 뺨에 뽀뽀를 퍼부었습니다. 아이에게서 나는 달콤한 분유 냄새가 제 모든 시름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작은 캐리어를 옆에 둔 지훈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설렘으로 상기된 두 뺨이 처녀 시절의 딸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미안해, 이렇게 급하게 부탁해서. 미안하긴, 너도 가끔은 그렇게 숨 좀 쉬어야지. 엄마 걱정은 말고 어서 가봐. 친구들 기다리겠다. 딸의 등을 떠밀어 현관 밖으로 내보내고 나니 널찍하고 포근한 집에 저와 서준이 둘만 오롯이 남았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을 끓여 먹이고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거품 목욕을 시켰습니다. 장난감 오리를 동동 띄우고 신나게 물장구를 치는 아이를 보니 저도 덩달아 아이가 된 것처럼 즐거웠습니다. 보송보송한 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고 공룡 그림이 그려진 잠옷으로 갈아입히는 동안 서준이는 할머니가 온 것이
마냥 신이 났는지 제잘제잘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아이의 눈꺼풀이 스르르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엄마, 아빠와 함께 자는 안방의 커다란 침대에 아이를 눕혔습니다. 제 옆에 나란히 누워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주 멋진 왕자님이 살았답니다. 제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새 아이는 제 팔을 베고 색색거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곤히 잠든 아이의 이마에 맺힌 땀을 손으로 살며시 닦아주고 얇은 이불을 목까지 꼭 덮어주었습니다. 세상 모르고 잠든 아이의 천사 같은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주는 평화와 행복감에 제 마음도 솜사탕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기대 앉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아직인가 보네. 회식이 길어지나 보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서준이 옆에서 자야겠다 싶어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킹사이즈 침대는 저와 아이가 함께 눕기에도 충분히 넓었습니다. 혹시라도 작은 뒤척임에 아이가 깰까봐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몸을 뉘었습니다. 딸 부부의 채취가 은은하게 배어있는 낯선 잠자리였지만 사랑하는 손주의 숨소리를 들으며 누워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깊은 잠의 바다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칠흑 같은 어둠과 고요함을 깨는 희미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전자음 소리, 그리고 복도를 따라 들려오는 비틀거리는 발소리, 민준이가 회식을 마치고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겨우 더듬어 본 손목시계의 야광 바늘은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술을 아주 많이 마셨나 보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내 안방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소리 나지 않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침대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짙은 알코올 냄새가 코를 확 찔렀습니다. 저는 그저 민준이가 술에 취해 곤히 잠든 아내와 아들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하며 자기 자리를 찾아 눕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아주 이상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서준이가 자고 있는 침대 반대편으로 가지 않고 제가 누워있는 쪽으로 망설임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의 감각이 바늘처럼 뾰족하게 곤두섰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에서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윤아. 술에 잔뜩 취해 혀가 꼬인 나지막한 속삭임. 그 목소리가 고막을 파고드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인지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제 사위는 저를 딸 지윤이로 완벽하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짙은 어둠과 술기운 때문에 분간을 전혀 못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니, 나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민준아, 나 장모다. 이 지극히 당연하고 간단한 한마디를 뱉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꿀꺽 삼켜버린 것처럼 목구멍이 꽉 막혀버렸고 혀는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 찰나와도 같은 짧은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여기서 소리를 질러야 하나? 그럼 곤히 자고 있는 서준이가 깰 텐데. 이 어리고 순수한 아이가 이 끔찍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생각 하나가 제 모든 행동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망설이고 공포에 질려 있는 사이 민준이의 단단하고 뜨거운 몸이 제 위로 겹쳐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는 세월. 그 시간 동안 저는 여자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오직 엄마로 그리고 할머니로만 살아왔습니다.
제 몸은 이미 메말라버린 사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몸 위로 고스란히 느껴지는 건장한 남자의 무게감, 그 뜨거운 숨결, 짙은 술냄새와 뒤섞인 그의 체취가 저를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안 돼. 머릿속에서는 남은 이성이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이건 짐승이나 하는 짓이야. 내 목숨 같은 딸을 배신하는 거야. 하지만 제 어리석은 몸은 이성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의 커다란 손이 제 얇은 잠옷 안으로 거침없이 파고들었습니다. 거칠지만 서툰, 그리고 술기운 때문인지 더듬거리는 듯한 손길이 제 등을, 허리를, 그리고 입고 있던 곡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마치 마른 장작에 불꽃이 튀는 것처럼 짜릿하고 생경한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애써 죽여왔던 감각들이 기괴한 모습으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와 당혹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희미한 기대감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그의 거친 입술이 제 목덜미를 스치며 지붕거렸을 때 저도 모르게 아주 가느다란 신음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제 손으로 황급히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는 마치 모든 것을 허락하는 신호탄 같았습니다. 그 소리에 용기를 얻었는지 민준이는 더욱 대담하고 집요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는 아내 지훈이라고 생각하는 듯, 지훈아, 오늘따라 더 예쁘네. 보고 싶었어. 정말. 같은 달콤한 말들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시퍼런 칼날에 베이는 것처럼 아팠고 끔찍한 죄책감이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그의 손길과 입맞춤이 계속될수록 제 몸은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머리는 멈추라고, 밀어내라고 울부짖었지만 몸은 본능에 충실한 짐승처럼 떨며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멈춰야 해. 정신 차려. 박은희, 너 미쳤어? 하지만 제 팔과 다리에는 쇠사슬을 감아놓은 듯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도 모르게 그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지? 상대는 내 하나뿐인 딸의 남자, 내 사위인데 나는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핑핑 돌았지만 그 생각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갔고 오직 눈앞의 원초적인 감각만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꿈일까? 아주 질이 나쁜 악몽일까? 아니면 너무나도 오랫동안 외로움 속에 억눌려왔던 제 추악한 욕망이 만들어낸 환상일까? 문득 아주 오래전 20 남짓에 제가 남편과 처음으로 사랑을 나누던 그 수줍고 뜨거웠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하고 아찔한 감각이 지금 제 몸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제 사위였습니다. 이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저를 더욱 깊고 어두운 혼란의 늪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끔찍한 상황을, 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은연중에 즐기고 있었던 걸까요? 제 마음 한구석에 그런 추악하고 더러운 욕망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숨어 있었던 걸까요? 혹시 민준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저 듬직하고 젊은 남자를 보며 저도 모르는 감정을 어렴풋이 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절대 그럴 리 없어. 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그냥 끔찍한 실수일 뿐이야. 그는 술에 취했고 나는 그저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 있었을 뿐이야. 하지만 제 몸은 제 이성적인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거친 움직임에 따라 제 몸은 속절없이 파도처럼 흔들렸고 저는 거대한 쾌락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성이 마비되고 죄책감마저 희미해지는 위험하고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혹시 제 이 더럽고 복잡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이성적으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걷잡을 수 없는 감각의 폭풍에 휩쓸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 마음속에서는 멈춰야 해라는 차가운 이성과 멈추고 싶지 않아라는 뜨거운 본능이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정말 미친 걸까요? 아니면 그저 너무나도 오랫동안 외로웠던 한 여자였을 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지 정말 궁금하네요. 결국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거대한 것이 훅 하고 밀고 들어오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고통과 함께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끊어져 버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었을지도 혹은 제 양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머리는 멈추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몸은 순식간에 휘감겨 버렸습니다. 민준이는 마치 고삐가 풀린 야생마처럼 혹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저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밑에서 부서질 듯이 흔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기묘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워야 할 순간인데 제 몸은 그 격렬하고 원초적인 움직임에 점차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적응을 넘어 그 안에서 쾌락이라는 이름의 독초를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딸 지윤이의 해맑은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아. 이 못난 엄마가 정말 미쳤나 보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베개 속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의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주는 금단의 쾌감에서 비롯된 눈물이었을까? 저 자신조차도 제 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빨라졌습니다. 제 몸도 그 리듬에 맞춰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몸 안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폭포가 쏟아지듯 폭발하는 느낌과 함께 저는 정신을 잃을 듯한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마치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아찔하고 현기증 나는 감각이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만큼은 제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제 위에서 저를 탐하고 있는 남자가 누구인지조차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도 낮은 짐승의 소리 같은 신음과 함께 제 위로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후에 섬뜩한 고요함처럼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아무것도 모른 채 곤히 잠든 아이의 색색거리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흐릿했던 정신이 서서히 돌아오자 끔찍한 현실이 차가운 파도처럼 제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제 몸 위에서 어느새 곤히 잠들어 버린 사위의 무게가 천근만근 바위처럼 느껴졌습니다. 참을 수 없는 역겨움과 수치심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곤히 잠든 그가 행여나 깨지 않도록 그의 몸을 아주 천천히 밀어내고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을 경황도 없이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방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방금 전의 일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더럽고 끔찍한 악몽을 꾼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몸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의 흔적과 끈적한 불쾌감이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음을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서준이가 깰까봐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에 대한 미안함, 제 자신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거대한 어둠이 되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망부석처럼 앉아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수십 번도 더 이 집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끔찍한 기억이 서린 곳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사위를 대하고 즐거운 여행에서 돌아온 딸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비밀은 저 혼자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저주받은 십자가였습니다. 어느덧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밤을 밝히던 불빛들이 하나둘씩 힘을 잃어갔습니다. 어디선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평화로운 소리였겠지만 그날따라 그 소리가 저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좀비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제가 봐도 끔찍했습니다. 퉁퉁 부은 눈, 귀신처럼 헝클어진 머리, 눈물과 죄책감으로 얼룩진 얼굴. 저는 샤워기 아래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제 몸을 때렸지만 더럽고 추악한 기억까지 씻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서준이가 잠이 깨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에 저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황급히 물을 끄고 몸을 닦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얼굴 근육을 움직여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이건 그냥 나쁜 꿈이었을 뿐이야. 평소에 다정하고 인자한 할머니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안방문을 열자 서준이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저를 보며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준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그 광란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너는 저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지?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원망이 솟구쳤지만 저는 그것을 목구멍 안으로 억지로 삼켰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절대로 티를 내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이에게 아침밥을 차려주는 내내 제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밥솥을 열고 국을 데우고 계란 프라이를 하는 그 모든 일상적인 행동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불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혹시라도 민준이가 어젯밤 일을 조금이라도 기억하면 어떡하지? 만약 그가 기억하고 나를 추궁한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얼마 후 민준이가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하품을 하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나타나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까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마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시선을 식탁에 고정한 채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장모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어우, 머리야. 어제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그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지끈거리는 숙취 때문에 머리를 감싸주며 어젯밤 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멋쩍게 웃으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준이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그의 태연한 모습에 저는 안도해야 할지 아니면 더 비참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긴 하룻밤의 실수였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닐 끔찍한 낙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이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을 오롯이 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그에게는 다행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가장 잔인하고 외로운 형벌이라는 것을요. 오후가 되어 지훈이가 친구들과의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우리 서준이 할머니랑 잘 있었어? 딸은 세상을 다 가진 듯 밝고 행복한 얼굴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차마 딸의 그 맑은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딸을 껴안아주는 그 순간에도 제 몸에는 아직 사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만 같아 소름이 끼쳤습니다. 고생했지? 피곤하겠다. 엄마는 이제 가봐야겠다. 어머, 벌써?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시지. 민준 씨도 장모님 저녁 드시고 가시라고 했는데 딸의 다정한 목소리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밝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 1분 1초도 그 집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서둘러 제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제 등 뒤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끝내 그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의 전화를 받는 것이 두려워졌고 사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손주가 눈앞에 아른거려도 그 집의 가럼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족 모임에서 그들을 마주하게 될 때면 저는 민준이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쩔쩔맸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딸은 걱정스럽게 묻기도 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왜 이렇게 민준 씨를 불편해해? 둘이 무슨 일 있었어? 그럴 때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아니야.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라고 둘러댈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날 밤의 기억은 희미해지기는커녕 더욱더 선명하고 집요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악몽처럼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 단단했던 몸의 감촉, 그리고 제 몸을 배신했던 그 낯설고 강렬했던 감각까지 모든 것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저는 이 끔찍한 비밀을 아마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겁니다. 만약 제가 이 추악한 진실을 말하는 순간 제 목숨보다 소중한 딸의 행복한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겠죠. 저는 차마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할 저의 몫이자 저의 죗값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여자의 길을 잇고 메마른 사막처럼 살았던 저에게 하늘이 내린 가장 잔인한 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끔찍한 비밀을 평생 가슴에 묻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차라리 파멸을 택했을까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기구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어딘가에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위로가 될 겁니다.